네, 안녕하세요. 한일빌더입니다. 몸을 만든다면서 보디빌딩을 안 하니까 몸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구를 잘하고 싶은데 축구 훈련만 하면 배구 실력이 안 느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마라톤만 하면 수영 실력이 안 느는 것과 같습니다. 스파이크를 잘 치고 토스를 잘 주고 싶으면 배구를 해야 하고요. 드리블을 잘하고 슈팅을 잘하려면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만들려면 보디빌딩을 해야 합니다. 몸이 영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몸을 만들고는 싶은데 보디빌딩 훈련 방식은 싫어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고는 싶은데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 횟수, 세트를 해도 몸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중량도 비슷하고 횟수도 비슷한데 왜 몸이 다를까요?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역시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가요? 한 사람은 보디빌딩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파워리프팅 혹은 막노동 혹은 육체 고통을 통한 정신수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봅시다. 식단도 잘 지키고 있고 휴식도 잘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많이 더디다면 훈련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운동을 하다 보면 그에 적합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하체가 굵어지고요. 배구를 하다 보면 상체가 좋아집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역시 어깨가 좋아지고 이런 겁니다. 축구는 발로 공을 잘 다루는 것이 목표고 배구는 어깨로 공을 잘 때리는 것이 목표고 수영은 물살을 잘 가르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그에 맞는 신체로 발달됩니다. 목적을 쫓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샌가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접어두고 공을 잘 차야지, 물살을 잘 갈라야지, 공을 잘 때려야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보디빌딩의 목표는 뭡니까? 타 스포츠와 다르게 몸을 좋게 만드는 것, 근육을 늘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적을 위해 운동을 하다 보면 그에 적합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접어두고 훈련 자체에 집중하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항상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몸 만드는 것에 두면서 훈련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는 공을 잘 차고 싶은데 수영 연습만 주구장창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왜 난 공을 잘 못 찰까? 축구 훈련이 아니라 수영 훈련을 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 왜 난 몸이 안 좋아질까? 보디빌딩 말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빌딩을 한다고 하면서 몸을 만들 거라고 하면서 단지 무거운 중량만 들어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낮은 무게로 횟수만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세트 수만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중량이나 횟수, 세트, 볼륨 등이 아닙니다만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방식에 대해 논할 때는 주로 중량과 횟수, 세트 수에 관한 주장이 많습니다. 크게 첫 번째 고중량 저반복, 둘째 저중량 고반복, 셋째 적당한 중량 적당한 반복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세 가지 방법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낮은 중량으로 해당 근육을 사용하는 법, 타겟팅하는 법을 충분히 먼저 익힌 뒤에 중량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영상은 이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훈련의 디테일한 부분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디빌딩 훈련의 핵심 중 하나인 템포입니다. 20kg 바벨컬을 한다고 합시다. 과정은 수축, 멈춤, 이완, 멈춤, 반복이겠죠. 다들 수축하는 시간은 짧게, 이완하는 시간은 길게 가져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지키기가 어렵죠. 이완 시에 근섬유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더 많은 회복, 근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제대로 설득되지가 않죠. 근성장의 효율적인 템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kg 바벨을 겨우겨우 드는 사람은 수축 시에 20.5kg를 들 수 있는 힘으로 아등바등 올리겠죠. 20kg이 워밍업인 사람은 수축 시에 30kg를 들 수 있는 힘으로 20kg 바벨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겠죠. 이때 20.5kg를 드는 힘으로 10초 동안 끙끙거리면서 올린 사람과 30kg를 드는 힘으로 0.5초 번쩍 들어 올린 사람 중 누가 순간적으로 더 큰 힘을 사용했나요? 30kg 힘을 쓴 사람이죠. 그렇다면 총합하여 누가 더 많은 양의 힘을 사용했나요? 사실 수축 시에는 이렇듯 훈련 스타일이 크게 다른 경우는 드뭅니다. 이완의 경우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완 시에는 봅시다. 확 내려버리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힘을 거의 뺐을 겁니다. 4kg 정도를 들어 올리는 힘을 썼다고 칩시다. 아주 천천히 내린 사람은 19.9kg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수축 시에는 유사하게 훈련했더라도 이완 시에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4kg 힘으로 아주 찰나의 순간 근육의 텐션이 가해져서 훅 떨어졌고, 후자는 19.9kg로 비교적 오랜 시간 근육의 텐션이 가해졌죠. 이러한 단순한 차이가 세트마다 쌓이고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축 시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고 이완 시에 힘을 쑥 빼고, 다시 수축 시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고 이완 시에 힘을 쑥 빼고 하는 것은 근육을 기르기보다는 순발력을 기르기에 좋습니다. 이완 시 근육의 텐션을 빼면서 급격하게 수축할 힘을 비축하게 되고, 신경계 역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경계가 발달이 되는 거죠. 파워리프터들의 훈련 방식을 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훅 들고 훅 놓고, 그렇다 보니 쾅쾅 소리가 납니다. 탕탕 칩니다. 경상도만 이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치지 마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탕탕 친다, 파워리프팅 방식입니다. 이런 훈련 방식을 사용하는 파워리프터들은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힘은 엄청나지만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죠. 반면 수축 시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고 이완 시에도 여전히 텐션을 유지하며 근육에 계속해서 긴장을 주는 방식은 근육을 지치게 하기 좋습니다. 세트 전반에 걸쳐 장력을 높게 유지하면서 근육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이죠. 더 커지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파워리프팅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 많은 힘을 사용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디빌딩의 훈련 목표는 폭발적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힘을 쓰는 것, 최대한 근육을 지치게 하여 더 많은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훈련에서 사용한 힘의 최대치는 파워리프팅이 높겠지만 사용한 힘의 총합은 보디빌딩이 높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힘을 소유한 몸이 근육의 균형이 있는 아름다운 몸, 생김새가 다른 이유입니다. 보디빌더들이 순발력을 요구하는 다른 스포츠들에 의외로 뛰어나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요. 디테일한 훈련 방법으로는 1RM 기준으로 80% 무게로 이제 수축 시에 2, 이완 시에 3 정도의 비중을 두고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비중입니다. 60% 내외에서는 수축 1, 이완 4 정도로 이제 시간 비중을 두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진다면 멈추는 것, 일시정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언제 일시정지를 하면 좋을까요? 파워리프팅을 위해서라면 봅시다. 우리가 역도에서 봐도 특정 자세에 갔다가 걸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죠. 이 방식은 큰 힘, 최대의 힘을 내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벤치를 하면서 바벨을 쭉 민 상태에서 멈춥니다. 지금 우리가 힘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보디빌딩은 언제 멈추는 것이 좋냐면 텐션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리는 상태를 좀 유지한 뒤에 수축에서 이완으로 넘어가고 이완에서 수축으로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턱걸이라면 최대한 올라갔을 때, 최대한 등을 쫙 쥐어짰을 때 바들바들 떨다가 이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딥스라고 치면 최대한 이완한 상태에서 찢어지는 통증을 느낀 뒤에 수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정지라고 해서 근육의 긴장을 줄여 회복을 도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을 일시정지한 채로 유지할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긴장을 더 준 것일 뿐이죠. 무튼 상황에 따라 두 지점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디빌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템포,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